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창원시의 마산 지도를 바꿀 초대형 프로젝트, 바로 마산 해양신도시입니다. 지금껏 애물단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지만 올해부터 초대형 사업들의 추진 소식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여러 희망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헬로 이슈 토크에서 해양신도시 청사진 시리즈로 문화, 경제, 또 교통, 주거 등 세부 분야별로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문화 분야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추진의 당위성을 짚어보며 유치와 설립 가능성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경남도 공공건축가로 활동 중인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고요.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의 유치에 앞장서며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하기도 한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산 해양신도시의 청사진을 예측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먼저 해양신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예측을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같은 경우는 마산 해양신도시에 대해 썩 좋은 평가를 내리는 편은 아니셨어요. 하지만 또 최근 여러 큰 프로젝트 추진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해양신도시의 또 방향성, 순기능은 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해양신도시 썩 반기지 않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이 해양신도시의 탄생은 1996년 해양수산부가 마산항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더 큰 항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항로 준설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게 해양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겼던 가포 해수욕장에서는 가포 신항이라는 것이 들어있었고, 그 배가 다니기 위해서 흙을 퍼냈던 그 흙 가지고 만들었던 게 해양신도시입니다. 국가가 그때 계획했던 것은 마산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이렇게 해양신도시를 만드는데, 그 이후에 십몇 년간 그냥 덩그러니 땅만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네. 아무런 성장 동력이나 발전 동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마산 해양신도시를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감성도시로 만들 새로운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개발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이게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맞춰야 될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약 64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68%인 43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 분야로 놔두고 나머지 20만 제곱미터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판단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이곳이 해양관광지가 아니라 문화와 산업을 동시에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문화 쪽에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만일 국립현대미술관 유치가 해양신도시에 들어선다고 하면 이게 애물단지였던 땅이 네. 새로운 문화와 산업의 중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대변형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해양신도시 좀 세계적으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아직은 이 해양신도시에 아무것도 들어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교수님. 그래서 오늘 이제 해양신도시 시리즈 문화 분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마산 지역 문화 생태계에 이 해양신도시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우선 환영을 하고요. 이 전략을 창원시가 잘 짠 게 그 민간 주도로 모든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24시간 세계와 소통하는 이란 브랜드를 만들었고 스마트 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에요. 좀 이해를 돕자면 사실 홍콩이나 싱가포르 하면 뭐 세계적인 관광지잖아요. 그런 이미지, 더 좋은 이미지를 브랜딩해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사실 창원 해양 신도시는 최근까지도 불필요한 메리커 환경 오염 주범이라는 이제 그 오명을 쓰면서 심지어 창원시 3대 골칫거리 중에 하나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어시장, 창동, 대거리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 마산 구도심 상권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줘야 되고, 이게 첫 번째 목표고, 그리고 또 구상권과 또 충돌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경제성인데, 이 해양 신도시를 만드는 부지 조성과 또 도로를 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5천억 가량이 투입됐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어떤 비용도 뽑아야 되거든요. 이런 복잡한 이력과 상황 때문에
개발 방향이 창원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내놓으니까 이 공공 부분에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 시민들의 관심이 최고조로 고조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작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을 창원에 유치하면 국립현대미술관 창원 분관이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고 그 현대미술관의 성격을 약간 디지털 혁신타운의 성격에 맞게 특화시키면 국내에 독보적인 게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해양 신도시가 문화와 스마트 산업이 융합된 감성 도시가 이제 가능해질 테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여기에 이제 미술관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는 게 사실 마산 같은 경우는 아기자기하고 손 떼 묻은 골목길, 선술집 이런 것들 감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권들과 대조되는 어떤 문화와 스마트 이미지가 잘 맞는 그 전략에 저는 굉장히 점수를 높게 주고 싶고요. 특히 이제 마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조, 조선, 운수, 항만 확장으로 인해서 오염은 다 끌어안고 환경은 파괴되고 하지만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는 되게 열악한 네. 그러니까 그 되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얻는 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보상 같은 심리도 이제 많이 작용을 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정자문단에서도 사실 그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경남도에서 협조하자고 요구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원님께 한 번 더 여쭤보면 전국에 4곳 있습니다. 이 현대미술관 다 수도권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강원 충청권에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남동부 지역에 필요하다 해서 마산 해양 신도시에 유치하자라는 움직임이 창원시에서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와 시의회에서도 또 꽤 진척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의원님께서 대정부 건의안도 발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대표적인 문화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꼭 왔으면 싶은 그런 공간입니다.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꼭 원하는 시설이고요. 근데 이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나운서님께서 말씀드린 서울이나 그쪽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부 지역 분들도 이걸 누려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당위성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윤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마산이라는 지역은 국가의 부름에 희생만 했던 지역입니다. 일제침략기 시대에서는 매립을 통해서 산업 전진 기지로 쓰여졌고요. 그리고 자유수출 지역을 조성하면서 국가의 성장 견인을 이끌었습니다. 그 성장 견인을 그냥 이끄는 게 아니라 마산만을 오염시키고 매립을 하면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성장 동력이 이제는 문화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마산이 그렇게 국가의 요구에 부응을 했듯이 이 시대 정신에 맞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드립니다. 네. 이렇게 예전에 항구로 유명했던 도시들이 쇠락하게 되면 도시 재생이 필요한데요. 그 재생의 첫 원칙이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공업도시 빌바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산업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쇠락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근데 구겐하임이라는 미술관을 유치해서 다시 영화를 누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마산도 국립현대미술관을 유치해서 문화와 산업이 동시에 육성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창원시의회 의원 44명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담아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건의드리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고요. 그리고 네. 허성무 창원시장님께서도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양우 문체부 장관 등을 찾아뵙고 국립현대미술관을 창원에 꼭 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좀 크게 반기는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맞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도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그 유치 서명 운동을 현재까지 이제 1,780명이 동참을 했는데 문화예술인과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치 추진위원회도 발족했고 한국애총 애총 관련 단체들이 상호 협력을 맺고 정책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예술단체의 어떤 그런 행사나 이런 유치를 하지 말고 전 도민 유치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서명 이렇게 부탁하면 좀 친절하게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구나 지역 문화예술의 이제 물리적 환경 변화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 주변에 보면 해양 신도시 주변에 보면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김주열 열사가 눈에 최루탄 맞고 인양된 곳이라서 그 네. 근처 일대를 민주성지공원으로 친수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성지의 시작과 끝을 표현하는 스토리가 있는 공간에 그 마지막 단계에 작년에 이제 결정이 났던 민주주의 전당, 국가 민주주의 전당이 들어서고 약 300억이 투입되고 4층 규모인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민주주의 교육 또 전시 공간 위주로 조성이 되는데 그 주변 공간이 항만 역사박물관, 그 전망대, 수경시설, 그다음에 휴게시설, 피크닉장, 가로수길, 데크로드, 녹지 공간들 이렇게 굉장히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맞춤형 여가 생활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미술관이 바로 앞에 조성이 되면 문화예술 관련 시너지 효과가 이제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분위기 뭐 너무 좋고요. 예를 들면 파리에 3대 그 미술관이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이 미술관, 그다음에 뽕피두 센터 이렇게 있는데 네. 일반인들은 루브르 박물관은 이제 옛날 고대 물건들, 그다음에 오르세이 미술관은 인상파가 이렇게만 알지 뽕피두 센터를 잘 몰라요. 네, 맞습니다. 네, 뽕피두 센터는 현대미술관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파리를 뽕피두 센터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 현대미술관에 창원관, 이 마산 해양신도시에 왜 유치하려고 하나, 또 당위성은 또 무엇인가 궁금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화분권 차원입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밝힌 전국 문화 기반 시설을 살펴보면요, 약 2,825개의 문화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 537개, 서울에 399개, 인천에 104개, 전체적으로 약 1,040개가 대부분 다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이나 경기도권 사람들만 문화를 향유하고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 향유하기 위해서 뭐 KTX나 타고 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분권 차원에서 남부 지역에서도 장원관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체부에서도 이렇게 문화의 분권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분산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분권 차원상 남부에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입지적인 조건입니다.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프랑스의 이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박물관보다 해안가를 끼고 있고 서항 진수공항과 누릴 수 있고 바다와 바로 인접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술을, 현대 미술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유치한다고 하면 해양신도시와 함께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릴 것 같습니다. 네, 해안을 낀 현대미술관 생각만 해도 굉장히 설레는데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도권에 좀 집중돼 있는 이 문화 기반 시설 양극화는 좀 분명히 해소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현대미술 창원관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에서 보면 지역민이 문화예술에 관심이 크지 않아서 이제까지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의무감만을 갖고 이렇게 유치를 하자면 좀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건데 네. 이 지역 사람들이 문화의 어떤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주느냐 뭐 이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 참 좀 아쉬운 이야기인데 네. 사실 오랫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파 역할을 해왔잖아요. 창원 마산이. 그러다 보니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건 맞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활동이 없었느냐. 전국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가들이 활동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문시나 김종령 세계적인 조각가를 배출했고요. 네. 그다음에 진해 유택열 화백이 근대 서양화 맥을 하고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제 전파를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꼭 미술 관련이 아니더라도 조수미 씨, 천상병 시인, 김춘수 시인, 그다음에 백석 소설가 백석, 이은상
작곡가, 그다음 임화와 지화련 이런 수많은 문인들 그리고 강재규 감독 이런 분들 다 이곳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제조업만 했기 때문에 문화 소양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남부권 주민들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당연히 줘야겠죠.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그런 논리가 충분히 이제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쪽 우리 창원 지역은 마산 국화축제, 그다음에 창원 세계 조각 비엔날레, 그다음에 진해 군항제 이런 것들을 성황리에 수행을 해내고 있고 이제 뭐 예술의 본고장이란 그런 이름도 브랜드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서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고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의원님께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창원시가 내년부터 특례시로 위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유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기대해도 될까요? 네,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로도 그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원시정연구원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을 창원에 유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판단한 기준이 편익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1보다 넘으면 조금 더 긍정적 효과를 더 들고 그다음에 1보다 낮으면 투자한 비용만큼 회수되는 이익이 적다는 건데요. 그 비율이 1.24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투자 대비 더 큰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결과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용역에 따르면 연간 132만 명 정도 국립현대미술관을 관람하러 오겠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의 분관을 요구하는 지역이 강주, 대전, 진도군과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주와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력시 규모입니다. 일단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지금 저희 창원시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관이 있는 청주 분관과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게 근거리에 둔다는 것은 조금 입지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큰 도시들이 좀 많습니다. 김해도 그렇고 통영, 그다음에 진주같이 이게 네. 충분히 요구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 창원관이 들었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는 일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저희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또 좋은 조건 이외에도 창원관이 차별화된 이점이 더 많이 있는데요. 일단 부지가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세계 유일의 바다 조망권을 가진 미술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KTX역이 있고 그다음에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올해 또 내년 초쯤에 아마 부전 마산 복전철 준 고속철이 되면 광역 교통망이 완전히 확보가 돼서 접근성이 유리한데 예를 들면 인근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지역의 잠재 관광객이 8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진해 군항제 마산 국화축제 때 6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걸 이미 이제 증빙이 됐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가덕도 신공항까지 확보하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관광객 수와 잠재 관광객 수의 2배 이상 급등할 거라는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참 중요한 요소인데 매립과 환경 파괴라는 오명을 허락한 해양국토부의 부채의식도 존재합니다. 무언가를 자기들도 지금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해양 신도시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약속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투자자가 누가 될 거냐는 거죠. 네. 근데 민간 투자자를 2015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을 했는데 전부 다 아파트 많이 하고 상업시설 많이 하려고 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다 무산됐어요. 근데 이번에 했더니 롯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포함해서 8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청신호가 켜진 거고 3월 25일까지 이제 사업계획서 최종 접수하고 조만간에 이제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마산 해양신도시를 세계적인 스마트 감성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핵심에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이 있음을 알고 헬로 이슈토크도 유치를 응원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